이재용 씨, 나만 두고 애랑 둘이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이거 언제 시점 얘기해? 아니 저 미국 유학은 뭐 유학은 좀 긴 건데 얘는 6개월 갔다 왔는데 그걸 저렇게 쓴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연수 갔구나. 예, 연수 간 건데요. 저희 집사람 늦게 저한테 시집을 와서 45세 애를 낳았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큰 애만 잘 키우자 이랬는데 그 가족 모임에 가면 제 동생도 조카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소외되는 느낌이라고 애를 꼭 낳고 싶다고 그래서 애가 뭐 마침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가 지금 10살 아이예요. 10살? 근데 너무 이쁘잖아. 저는 애를 키워봤으니까 아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 결혼도 처음 해봤고 애도 처음 낳아봤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막 모든 걸 늦게 낳았으니까 다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저도 다 뒷받침해주고 싶어요. 아 근데 점점 도를 더 해가더라고요. 좀 심해져 이제. 근데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그걸 또 잘 찾아서 애를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서 유치원에 갔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영어를 분반해서 하더라고요. 레벨을 나누죠, 레벨을. 근데 미처 영어 준비를 촘촘한 우리 집사람이 잘 대비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어반에서 레벨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못 참지, 못 참아. 별거 아닌데. 근데 아이도 유치원에서 같은 친구가 하이 레벨이고 자기는 밑에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속되면 영어 울렁증이 걸리게 되고 영어를 싫어하게 돼요. 제 경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집사람이 그럼 영어 유치원으로 옮기자는 근데 영어 유치원은 이미 날른다 애들. 그리고 영어 유치원 얼마인지를 봤더니 장난이 아니에요. 350만 원. 네. 몇백만 원. 제 당시 350만 원. 방송사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모아둔 돈을 내가 조금 쓸 테니까 기왕이면 이 돈이면 미국에 가서 생활이 되겠다. 아, 그 돈이면?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 돈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유치원에서 그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그 돈뿐이 아니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또 학원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돈까지 합하니까 미국에서 충분히 되는 생활이 거예요. 돼요, 생활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아예 미국 가라. 아, 하신 거네, 그러면. 형수가 간다는 게 아니라 형수가 그러네, 보내신 거네. 안 갈 줄 알고. 갈줄 알고. 집사람이 나는 저를 말을 했다.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 나도 그럼 못 갈 것이다. 나도 그럼 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재용 아나운서의 목적은 영어 유치원에 가는 그런 돈이 많이 드는 일을 안 하고 안 하고 유학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거 가라고 나는 이미 생색만 한 번 내고. 그렇지, 그렇지. 남편이 과감하게 그치? 그걸 바꿀 레이스. 근데 콜. 가. 그랬더니 진짜? 근데 알아봤나 봐요. 근데 바로 비자하고 뭐 하고. 바로 촘촘한. 요즘은 이걸로 알아보면 되니까. 그 나이 때문에 형수가 갱년기에서 떨어지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때다. 갔어요? 샌디에고가 그렇게 날씨도 좋대네. 이래. 비싸 샌디에고. 샌디에고로? 네. 와, 비싼데. 6개월 과정. 그 내뱉었으니 안 보낼 수도 없지. 안 보낼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6개월 잘 지내고 여기에 왔는데 영어 울렁증은 다 사라졌어. 생활을 하니까. 네, 이 녀석이 워낙에 운동도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친구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적성이 딱 맞았던 거예요. 아, 목적 달성을 했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애 욕심 더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그러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 잘 따라오니까. 그리고 영어 발표, 뭐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있고, 가서 시합도 있고 막 이러고 영어 토론 시합도 있고. 천재네, 천재야. 6개월 만에 영어 터득했어. 그런 걸 와가지고 갔는데 또 성과를 내니까 성과까지 자꾸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는 또 체스도 시켜보고 또 와, 체스 미국장. 아, 또 드라마 봤구나, 체스 드라마. 요거 하고 대회 다 있거든. 또 뭐 별 보는 데도 가고. 별 보는 거. 별 보는 거. 아, 별 보는데 영어가 왜 필요해? 기본적으로 가. 아니 그런 걸 또 있잖아. 별 보고 뭐 운동하고 이러는 것도요. 한국어반, 영어반. 진짜? 별 보는 것도 영어반이 있어?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그 영어로 어떻게 봐, 하는 아니 북극성하고 플라리스를 다르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교육을 뭐 아니면 좋은 교육이에요. 그 아이들이 체험하면 좋은데 제가 큰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얘가 그 요즘에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빠가 나한테 시켜줬던 사교육 중에 제일
돈이 안 아까운 건 영어 교육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얘는 돌아다니면서 다 자유롭게 하니까. 좋다. 그래서 그 정도지 다른 건 다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너무 다 이제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거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고 다니니까 해야 되고 하고. 근데 이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라이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애를 데리고 도는 거죠. 그렇지. 바쁘다. 아예 저는 스케줄을 관리하는 자꾸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러다가 집에서 뭐 옷이라도 찾으려면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또 안 받는 시간 받아. 아, 형 왜 그래? 아, 왜 그래요? 왜 그래? 전화를 받아서 그 옷 어디 있어? 오늘 잔소리 알아서 찾아봐. 맞아. 혼나. 밥은 다 챙겨주시고. 아니 밥은 안 밥은 아들 챙겨 먹을 먹어도 돼. 밥은 라이드 다닐 아, 때 형 먹으면 안 돼. 그거를 왜 먹어? 아니 근데 안 챙겨주면 내가 챙겨 먹어. 아, 무조건 안 먹어야지. 아, 우리 남편은 내가 안 챙기시면 안 먹는 거에서 신경 써서 와서 차려주지. 그거 챙겨 먹기 시작하면 평생 챙겨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챙겨놓고는 가니까. 아, 그래도 안 먹어야죠.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부가 사실은 이제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서 박탈자가 누구냐면 이분들이야. 우리들이야, 우리들. 아니 그러니까 아이는 뭐냐면 엄마하고 늘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어디 가는데 제가 시간이 야 나도 가자 같이 가자. 아빠도 우리하고 같이 가려고. 우리하고 가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는 우리야. 아빠는 아빠가 우리에 끼려고 아빠도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딱 맞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뭔데요? 그거 딱 맞는 얘기가 얘기해도 돼. 얼마 전에 네. 가족끼리 가족 여행을 가재. 너무 좋은 거야.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래 가족 여행 좋은 가자. 아빠잖아. 어디 갈래? 어디 가? 딸 좋아하잖아. 근데 여행을 내가 막 찾아봤지. 야 가깝게 일본 어떤? 갔다 오기 피곤하지도 않고 일본 좋다. 일본 뭐 오사카 이런 데 갈래? 너무 좋다는 거야. 가족 여행이야. 나 기대 엄청 했지. 혼자 막 가방도 구하고 옷도 막 사고 준비했어. 근데 아빠 뭐 몇 월 며칠 날 자기 갔다 온다는 거야. 예약 좀 해줘.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아빠 따라오지 말라는 거지. 몇 월 며칠 날 가는데 어디가? 일본 오사카 여행. 아빠 빼고. 그거 가족 여행 아니야? 가족 여행이야. 누구랑 가? 엄마랑. 엄마랑. 하지 마. 정말로 아니지. 가족인데. 나도 가족이야, 형아. 아빠는 가족이 아니고 진짜? 이거 실화야? 싫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난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당일날까지 난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갔어, 나 빼고. 그거는 좀 심해. 근데 입장을 바꿔서 아빠 그리고 우리는 엄마잖아요. 저는 밖에서 일하는 엄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사실 아이들 케어는 저희 남편이 합니다. 그래, 라이드 다 해주시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비에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저조차고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받는데 왜 쫓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런데 가장 섭섭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조금 아프잖아요. 다치면 정말 응급실을 엎어놓고 맞아. 저희 시어머님께서 조금 아프시면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저희 남편이. 맞아. 근데 제가 원더우먼인 줄 알아요. 그치, 왜 아프냐? 제가 어디 아파 그러면 푹 자고 일어나면 날 거야. 컨디션 안 좋아. 혹시라도 목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아직도 병원 안 갔어? 빨리 가봐. 가봐야? 왜 가봐가 아프고 아니라. 그래? 그냥 병원 가봐가 저한테는 이게 맨 처음에는 꾹꾹꾹꾹 참아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 맞아. 야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소외된 남편 이야기 그리고 어찌 보면 또 뭐 소외된 돈 버는 엄마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사실 근데 또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나도 혼이 나가서 정신이 없어서 애 챙기느라고 그래서 좀 그런 건데 어쩜 요신이만 넘어가면 되는데 왜 나까지 당신까지 챙겨달라고 하냐고 약간 어이없어 할 때도 있거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인혜 마담님 어떠세요? 지금 약간 왜냐면 내 몸이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한참 힘들 때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여자들 전 몰랐는데 막 애 이제 갓 생기면 착상통이라 그래가지고 골반도 막 아프고 아무 티가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졌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입덧이 시작되고 또 입덧이 좀 끝나나 하면은
애가 누르니까 이제 막 위경련도 생기고 막 이제 발도 태동이 엄청나겠죠. 네. 발로 차고. 이게 막 점점 알죠. 심해지니까 그럼요. 아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내 뱃속에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막 신경이 다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번은 이제 무조건 이제 신랑이 오면 그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항상 이제 제가 직접 밥을 하는데 그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 뭔가 부인이 날 위해서 내가 힘들게 일한 거에 대한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신랑은 또 단촐하게 차리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또 싫어?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신혼 때 그런 거 많이 해줘야지라고 해서 이제 밥도 차려주고 골프 갈 때 이제 간식도 막 옥수수도 쪄주고 막 이랬거든요. 네, 새벽에 갈 때 떡도 쪄주고 했는데 이제 신랑이 임신을 하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애 나오면 나한테 이제 소홀해질 거잖아. 이제 애 나오면은 나한테 이런 건 안 해줄 거잖아. 이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이다. 그런가요? 한수 위신 것 같아요. 그 자꾸 임신했을 때 진짜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한데 특히 밥 냄새가 너무 못 맡겠는 거예요. 밥 그 쌀의 냄새만 네 맡으면은 쌀 냄새가 싫어요? 네, 쌀 냄새가 너무 막 진짜 그것만 맡으면은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밥 차려야 되는데. 배는 별로 안 나왔으니까 신랑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내가 소홀하다고 생각하겠지? 뭐 이런 생각에 설명해야지. 코를 딱 막고 네, 찌개를 끓이고 이제 밥을 넣어가지고 막 그냥 하면서 즉석밥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또 이게 안 되지. 씨, 아니야 밥 해야 돼. 아니지. 근데 이게 또 생색이 안 나는 게요. 맞잖아요. 반찬 다 아니 했는데 콩 냄새 맡지 말고 입으로 숨 쉬면 냄새 안 나. 아니 근데 그렇게 차려서 밥이 맛있나? 근데 이게 또 뭐야? 반찬을 다 이분만 했는데 밥을 즉석밥 돌리잖아요. 그것도 생색이 좀 아니 잘 그게 안 아니라 나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는데 그 차려진 걸 보면 미안해서 안 먹거나 무섭지. 잘 먹고 밥을. 이제 신랑이 종류별로 있는 걸 좋아하니까 막 생선도 굽고 찌개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고기 새로 온 생고기 있는데 줄까 이러면 그것도 구워볼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까지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저도 생각은 하죠. 아이가 나도 우리 신랑은 더 하지 않을까. 챙겨달라고 하지 나를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보상 심리가 그래도 나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 무슨 심리예요, 선생님? 심리고 떠나서 우리 집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서. 네? 자식들이 있을 때야 뭐 밥 차려주고 엄마가 밥 해주고 그러는데 저가 먼저 퇴근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늦게 퇴근한 제처가 퇴근해서 손 씻고 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가 먹던지 뭘 시키든지 그건 이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했죠. 아니 애들은 밥이라도 좀 끓여주는데 저도 알고 보면 집밥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알고 보면. 알고 몰라서 보면 그렇지. 지금은 포기했어요. 지금 포기했는데 집에 즉석밥도 많이 사놨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어요. 남자들은. 이게 알게 모르게 사실 엄마한테도 많이 못 얻어 먹었으면서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집밥을 먹고 싶어요. 얘기하고. 이게 좀 그 남자들 좀 챙겨주세요.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직장에서 젊고 힘 좋고 경쟁력 높은 것도 약간 떨어지고 부인하고 친구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부인 친구는 남자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지방을 가고 일을 하고 외국을 가서 없을 시간에도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심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안 놀아주니까 심심한 걸 넘어서 그 저만 남자의 이렇게 존재의 의미였던 거예요. 저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 어디가 오늘 뭐해? 뭐 행사야?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어디가? 행사야? 누구랑가? 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거수일투족을 막 체크하고 귀찮더라도 네. 사모님들이
그 남편 좀 챙겨주고 뭐 매번은 못하겠지만 가끔 챙겨주고 밥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게 지금 영상 편지 쓰시는 거예요? 집에다가 영상 편지? 그게 굴곡이 반려견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동네에서 버린 유기견도 데려다 키우면서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잔주고. 더군다나 그 남자들은 한번 챙겨주면 되게 왜 고마워하잖아요. 자꾸 그 남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이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래요. 얼마 예, 전에 예. 아는 여자 동생네 부부하고 밥을 먹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있거든. 근데 저는 우리 아들 없으면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들 헤매기느라고 차려줄 때 나도 얻어 먹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만 있으면 나가서 사 먹자 그런데. 아니 빌부터 먹는다는 게 여기 편이네. 이해가 가. 아빠가 빌 애들 밥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편 챙겨주는 거 갖고 있으면 큰 거 아들 앞에 작은 거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야.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큰 거 먹을게 그러면 당신이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다르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몇 년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몇 년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체 몇 년 살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세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네 나이에 왜 밥을 하고 있냐? 이 나이에 밥 해주려고 결혼을 하냐고. 근데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같이 하지 않으면 당신 밥 못 먹어. 밥 못 얻어 먹어. 나 이제 이거 힘들어. 맞아요, 같이 내가 해야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늦게 올 때는 내가 해주지만 집에 있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는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해야지 나도 굶어. 이제 선언했어요. 안 하면 못 먹는다. 근데 남편한테 밥을 해달라 그럴 때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밥을 못 해줬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되고 요즘은 사회롭고 보니까 막 뭐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남편한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해줄 수 있으면 남편한테 밥 맛있게 해주세요. 보통은 이제 자식을 낳으면 나보단 더 좋은 거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남편분들은 약간 경쟁하듯이 왜 나 작은 거죠? 왜 쟤는 되는데 생존 본능이에요. 그런가요? 아빠도 애가 아주 어릴 때는 그런지는 안 해. 그래요? 근데 이제 지도 20살이고 나도 어리고 지도 어른이잖아. 그럼 경쟁 그러면 이제 아니 그때 이제 생선을 또 시작한 얘기야. 큰 거 작은 거 그다음에 요리 가지수가 달라지잖아요 일단. 아들이 집에 오면 반찬 가지수가 2배가 돼 무조건.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엔 되게 잘 챙기다가 요즘 바쁘니까 잘 못 챙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영양제를 잘 챙겨주면서 밥 대신 영양제. 들어도 돼요. 오빠 화내지 배부르게 영양제나. 마시고요. 영양제를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아이들을 좀 챙길 테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 뭐 밥도 좀 시간이 되면 챙겨주긴 하지만 이제 퇴근했을 때 격하게 환영해줘요. 어떻게. 그냥 꼭 밥이 아니고 그냥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 왔어 이게 아니라 자기 왔어. 그 정도까지. 네, 진짜로요. 그리고 안아주고 막 아이들도 다 나와 아빠 인사해. 아예 밥을 잘해줘 밥을. 아니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밥 해주는 게 좋아. 아니 이렇게 인사하고 영양제만 주는 왜 밥을 안 줘? 아니, 영양제만은 아니고요. 해줄 수 있을 땐 당연히 해주는데 이제 바쁠 때는 못 해주니까 격하게 환영이라도 해주면 이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몰라요. 저희 신랑 되게 좋아하던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